반갑습니다. 안순아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강생 질이 높아지네요. 네, 한 달간 이렇게 기다리시려면 상당히 시간 걸리죠. 진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3시간을 찍고 왔는데, 지난달에 유튜브 찍고 오픈 강의하고 그 다음날 강의하고 그 다음날 생방송 갔다 내가 쓰러져서 폐렴으로 일주일간 입원했다는 사실 아세요? 24년 만에 내가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기여를 하신 거예요. 네, 했어. 근데 이제 무리를 좀 하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강의는 해달라고 그래. 신기하게. 그리고 꼭 오셔서 뭘 부탁하고 뭐 일을 하시는 분이 내일만 하래. 내일만 하고 쓰러져도 좋다 이거죠. 예, 어쨌든 반응이 좋으시고, 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비과세 규정은 어느 정도 했어요. 사실 했는데 오늘 오신 분도 있으니까 복습 겸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 계산, 좀 어려운 거지만 양도차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양도차익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이 시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특례 중에서, 비과세 특례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게 권리 변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 변환일인데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재개발은 도정법 전에 도시재개발법으로 할 때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었고, 도정법 넘어와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변함이 없었어. 근데 재건축은 모법이 2003년 6월 말까지는 주택법에서 했던 거예요. 주택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법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는 관리처분은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합원 총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뭘로 했어? 사업계획 승인일을 권리변환일로 간 거예요. 억지 춘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서일 뿐이지 개별 분양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권리변환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고육지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가져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업시행 절차가 똑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도 권리 변환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갔어야 되는데 법을 고치는 과정에 미스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법이 바뀌어져 있다가 그게 피해를 본 것이 대표적으로 반포의 아크로 리버라는 아파트예요. 거기가 2005년 5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거는 권리변환일이 사업시행 인가일이에요.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버린 거는 사업시행 인가일.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거는 관리처분으로 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모두 관리처분으로 왔다. 이제 관리처분으로 왔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잠실 지역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는 아직 안 됐잖아요. 시형 아파트까지. 거기는 다 주택법으로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날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세무사님이나 세무공무원이 관리처분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 내역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팔면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권리가 변한 다음에 여기서 파니까 비과세를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입법이 돼서 요거를 비과세를 그냥 주택에 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법을 입법을 하는 과정은 다른가 봅니다. 주택은 주택도로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따로 만들었어요. 이걸 따로 만들었는데, 요 주택에 대한 것은 154조 1항에다 근거를 줬고, 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55조 16항에 되어 있다가 17항으로 왔는데, 이제 본법으로 다시 끌어왔어요. 89조 1항 4호로 끌고 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 89조 1항 4호에 있다. 89조 1항 3호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고, 89조 1항 4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인데, 비과세 규정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뭐라고 해놨냐? 자, 비과세 규정은 권리 변환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 충족은 무슨 얘기예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하라 이 말이죠.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아니라 권리 변환일까지 계산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택이 멸실이 안 됐어. 계속 사람이 살고 있죠? 여기까지 살죠?
권리는 변환됐는데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기간까지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넣어준다.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보유 및 거주 기간에다가 통산해 줄 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부동산 거래를 하신 분이 있어. 이때 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다 같이 나요. 다 났죠? 예. 그러면, 토지 건물이 주어졌으니까 이분은 종전주택을 샀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단지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샀습니까? 인가 후에 샀습니까지 토지 건물 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샀습니까? 그러면 주택을 산 거고 부동산을 산 거고,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사버렸으면은 조합은 입주권을 샀기 때문에 권리를 샀다. 왜? 나중에 보유기간 계산에서 전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왜? 무슨 얘기예요? 종전주택을 샀을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여기까지 공사기간, 신축주택기간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전부 통산이 되는데 여기서 입주권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준공일로부터 기산돼 버려요. 준공일로부터. 그러니까 보유기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요때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예, 1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권리 변환일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례 규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실이 안 되고 실제 사람이 살았으면 실제 거주한 그 기간까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넣어준다. 두 번째, 요게 문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처분하려고 그래.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택을 샀어. 여기서 A 입주권을 처분하고 B 주택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가요? A의 조합원 입주권은 지금 신탁 등기가 돼 있죠. 따라서 조합에서 일단 신탁을 해제를 해갖고 개인 명의로 갖고 와야 돼. 갖고 왔는데 그거를 등기를 한 건 안 해줘요. 모아서 한두 달에 같이 해준다니까. 그래서 신탁을 해제시켜서 갖고 와가지고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신탁 등기를 또 오는 거라. 그 과정에 한두 달이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요놈을 팔기는 나는 이미 여기서 팔았는데 B는 샀으니까 등기가 바로 넘어왔죠. B는 일반 부동산이니까 바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신탁 등기가 풀어갖고 등기 넘어가면서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그랬는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어버리죠. 여기서 세금이 걸려버린 거야. 예. 자, 근데 우리가 양도 시기는 잔금일이 확인되면 잔금 청산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하고 등기할 때 소유권 넘기고 막 거래할 때 전부 다 금융으로 딱딱 거래를 했으면 상관없죠. 예. 수표도 매수자 수표를 딱 받아서 매수자한테 건너가서 계좌 이체해갖고 딱 결제가 떨어졌으면 모르가 수표도 섞이죠. 현금도 막 섞이죠. 그러면 잔금 청산일자가 명확치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양도시기 언제로 가버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가버리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가가지고 결국은 양도시기가 여기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는 바람에 양도세가 부과돼 버렸어요. 자, 세상 살다가 억울하면 소송원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판사님 찾아가라고 그랬지. 이거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여러분이 다 알잖아. 지금 팔고 샀잖아요. 사실은 팔고 샀거나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그런데 지금 요놈은 사고 판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지. 판사님한테 가서 낱낱이 고한 거예요. 우리가요, 조합에서 여기에 등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가 팔고 샀는데 돈 주고받은 것을 명백히 입증 못 해가지고 사고 판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거예요.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주택을 사고도 3년씩이나 봐주죠.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아니, 주택은 주택 사고 3년씩이나 봐주면서 입주권은 뭐 때문에 왜 안 봐주냐고, 미주권은. 아니, 이런 경우 입주권을 봐주면 되지. 왜 이거를 말을 안 해놔가지고 안 봐줍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국세청한테 물어봤어. 왜 국세청 이거 안 봐줬어? 3년 안에? 아, 우리 법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요렇게만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국세청은 법대로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대법원에서 보기에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3년까지는 봐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업등 규정이 추가돼 버려. 자, 법을 대법원에서 바꿀 수는 없어. 법을
법은 바꿀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세법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3년 이내 판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를 해줘라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 단서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줘라. 뭐라고요?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를 해줘라. 대신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은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하면 특례규정이 적용되죠. 입주권은 또 안 돼. 안 돼요. 입주권은 오로지 다른 주택에 주택만 취득해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